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반응형 웹에 대해서 정의를 알았고요. 그에 관련돼서 우리가 뷰포트가 뭔지, 그리고 그 뷰포트를 쓰는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죠? 그래서 통상 960 픽셀에 12컬럼 정도가 되는 게 일반적으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메타 태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뷰포트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 까지 우리가 한번 봤고, 아울러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 그리고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하고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가 직접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3장 해서 13장 반응형 웹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자, 컨트롤 N 만들고 S 해서 저장을 해서 자, HTML 작업에 13장 반응형 웹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고 자, ex01.html이라고 적어두고 자, 탭 키를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는 우리가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자, 먼저 바디 태그부터 한번 보죠. 자, 먼저 우리가 헤더 부분을 표식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시멘틱 태그를 이용을 해서 자, 헤더가 왜 안 나올까? 나오죠. 그죠? 예, 헤더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 헤더 태그 안에 이제 제목을 우리가 표식을 하면 되겠죠. h1 태그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다가 클래스 선택자를 하나 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헤더 텍스트 해서 헤더 다시 텍스트라고 주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 이렇게 우리가 헤더에다가 배치를 할 겁니다. 제목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영역 비슷한 주제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섹션이다. 그죠? 그래서 섹션 태그를 써서 섹션 태그의 안에다가 역시 섹션도 클래스 선택자를 줘가지고 자, 컨텐트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h4 해가지고 여기는 본문입니다 라고 한번 바꿔보죠. 본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사이드 바를 하나 만들어 보죠. 어사이드 어사이드 바를 만들어서 역시 어사이드에도 자, 클래스 선택자를 줘서 right side다라고 오른쪽에 배치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h4 태그를 이용해서 여기에는 뭡니까? 사이드 바 요렇게 우리가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푸터를 넣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푸터를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h4 해서 여기다가 푸터라고 한번 넣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 보시면 아직 우리가 스타일 시트를 입힌 거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여기에 고정, 본문, 사이드바, 푸터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뭡니까? 이거 한번 해보죠. 우리가 이론 시간에 봤듯이 자, 요거를 자, 탭 키를 쳐서 한 칸 뒤로 보내고 이 영역을 다 묶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div 이렇게 영역을 주고 자, 여기에다가 id 선택자를 주고 나서 자, 제가 자, 래퍼라고 이제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잘라서
밑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면 되죠. 그러면 이 영역은 헤더나 섹션이나 어사이드, 푸터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이거는 형제 관계에 있는 놈이고 얘는 전부 다 상위 선택자에 소속되어 있는 애들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지금 이렇게 확인해 봐야 출력 결과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스타일을 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전반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애가 바로 우리가 요거 방금 요렇게 표식이 아이고 그렇죠. 요렇게 표식이 딱 됐죠. 그죠? 표식이 딱 됐어요. 요 부분 요게 지금 DIV죠. 그죠? DIV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DIV가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자,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자, 여기다가 그냥 일단 자, 헤더 태그, 메타 태그, 스타일 태그, 타이틀 태그 밑에다가 우리가 스타일을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서 메타 태그 안 썼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우리 ID 선택자로 줬던 샵 래퍼가 있습니다. 그죠? 이놈한테 우리가 자, 위드스를 960 픽셀을 줄 것이며 그리고 아울러 마진을 이제 우리가 0과 자, 오토로 해서 중앙 정렬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헤더 부분을 건드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헤더는 이렇게 헤더해서 클래스 선택자는 또 따로 또 할 거니까요. 자, 헤더는 역시 위드스 해서 래퍼하고 똑같이 960 픽셀을 그대로 한번 줘봅니다. 그리고 하이츠를 120 픽셀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제 우리가 한번 줘보도록 하죠. 그래서 샵 066 CFA 해서 푸른색 계통으로 주고요. 그리고 보더 해서 바텀 밑에 부분만 우리가 보더를 줄 거예요. 그래서 1픽셀 하고 솔리드 하고 블랙을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그죠? 이게 헤더 부분이 되죠. 그 다음에 또 헤더에는 여기에 H1 태그가 있어서 이 H1 태그의 클래스 선택자를 이제 자식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이제 써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좀 주려고 해요. 그래서 40 픽셀로 주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화이트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속성 기억 다 하시죠. 그죠? 센터에서 텍스트를 중앙 정렬을 시켰고 그 다음에 라인 하이츠 해가지고 뭐 라인 하이츠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지 싶은데 120 픽셀로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오. 자, 요렇게 자, 중앙에 위치가 됐고 그리고 얘가 요렇게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근데 줄이니까 다 없어져요. 맞죠? 이게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이에요. 다 이왕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끝까지 만들어서 확인을 제대로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컨텐츠 영역이 있었죠. 자, 컨텐츠 영역에 클래스 선택자를 이용을 해서 자, 여기에 우리가 역시 플로트를 속성을 써서 레프트로 왼쪽으로 이렇게 붙이도록 하죠. 그리고 얘는 자, 위드스 해서 600 픽셀을 이렇게 주고 그리고 하이츠는 한 400 픽셀을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패딩을 좀 주죠. 15 픽셀을 주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리가 역시 샵 FF 00이죠. 00 FF 90 해서 이러한 색깔을 가지도록 합니다.
이게 지금 섹션 태그잖아요. 그죠? 섹션의 클래스 섹션 안에 들어가 있는 섹션의 클래스 선택자가 되죠. 자, 이렇게 주니까, 요렇게, 자, 요렇게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right side라는 게 있었죠. 자, right side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놓고, 역시 여기에다가 플로트 속성 바로 붙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얘는 right로 줘야 오른쪽으로 갖다 붙겠죠. 그죠? 자, right를 주고, width를 300 픽셀로 줬습니다. 아울러 하이츠는 동일하게 가야겠죠. 그죠? 저 컨텐츠하고 그죠? 그래서 400 픽셀로 주면 되고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역시 샵 하고 빵빵 그리고 FF90 이렇게 동일하게 주도록 해보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사이드바가 되죠. 그죠? 사이드바 부분이고, 요거를 좀 잘라서 사이드바 부분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본문 내용이 되죠. 본문 내용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H1 태그에 대한, 그죠? H1 태그에 대한 스타일이고요. 이거는 헤더에 대한 헤더에 대한 헤더, 그죠? 헤더라고 보시면 된다, 그죠? 헤더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 래퍼는 모든 걸 감싸고 있는 div, 그죠? div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나요? 예, 이거는 960 똑같이 헤더 960 들어가고, 요거는 헤더 텍스트는 뭐 딴 거 필요 없죠. 그대로 폰트 사이즈, 컬러, 얼라인, 그리고 사이드바하고 컨텐츠는 레프트, 라이트로 주고 각각 위드스하고 하이츠를 픽셀로 지정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터가 있었죠. 푸터 이렇게 해서 이 푸터 부분은 우리가 위에서 사이드바하고 컨텐츠에서 우리가 플로트 속성을 줬기 때문에 클리어 속성을 줘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서 플로트 속성을 해제 이렇게 되죠. 해제한다라는 뜻이죠. 자,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하이츠를 주도록 합니다. 자, 하이츠 속성을 한 120 픽셀 정도로 주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역시 샵해서 C35 3511 C3517 뭐 이런 형태로 한번 줘보도록 뭐 7, 한 9 이렇게 35 C35 이렇게 우리가 그냥 나타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봅니다. 자, 보니까 자, 이렇게 푸터가 여기 있고, 자, 여긴 본문입니다. 사이드바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960 픽셀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렇게 쭉 줄여보면 다 이렇게 고정으로 잡혀져 있다 보니까 이 얘가 다 안 보여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앞서서 잘 확인을 해봤다. 그죠? 자,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죠? 라인 하이츠 사이드바를 우리가 120으로 안 줬나요? 사이드바를 하이츠 패딩 때문에 그렇군요. 사이드바도 패딩을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사이드바도 패딩을 동일하게 복사해서 줘야지 크기가 맞겠죠. 자, 이렇게 주고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 보면 자, 이제 사이드바 이렇게 나오고요.
막 푸터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줄이고 이러고 이런 PC 전용이라면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리드 시스템 중에서 이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안에 이제 표시할 요소들의 너비 값을 지정하면 항상 이거는 고정되게 나오죠. 맞죠? 항상 고정되게 나오고 레이아웃을 어떻게 보면 만들기도 쉬워요. 그죠? 그런데 PC용 이런 거는 픽셀들은 이거 PC용 전용으로 만든다면 그러니까 다른 모바일 기기에 접속하지 않고 오로지 PC에 접속을 한다면 문제는 없겠죠. 문제는 없는데 어떤 이 지금 우리가 어디 갔습니까?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 그죠?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은 단위가 픽셀이다 그죠? 픽셀이기 때문에 브라우저의 브라우저 크기가 줄고 크기가 확대 축소됨에 따라 글자라든지 글자 및 웹 요소가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은 뭐라고요? PC 전용 어떠한 단말기를 어떠한 기기 어떠한 기기라도 그죠? 어떠한 기기만 호환을 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면 유리하겠네요. 유리하겠다. 맞죠? 그리고 아울러 얘는 이렇게 짬으로써 뭐가 편해요? 그렇죠? 얘는 레이아웃 잡기가 편하죠. 고정 레이아웃이니까 레이아웃 잡기가 상당히 수월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다른 뭐죠? 문제는 이제 다른 어떤 기기에서도 동일한 레이아웃을 가지면서 웹문서가 표현하려 그러면 각 안의 요소들의 너비를 픽셀과 같은 고정값이 아니죠. 백분율과 같은 가변값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앞서 이론 시간에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렇게 해놓고요. 이게 이제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이고, 자, 컨트롤 N을 눌러서 컨트롤 S 하고 저장을 EX02로 한번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거 1번에 있던 거 있죠. 그죠?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C 해서 여기에다가 그대로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바꿀 거는 여기에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이다 라고 하고, 이거 안 바꿨네요. KO 하고 요것도 KO 라고 바꿔주도록 하죠. 요거는 좀 닫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다 그죠? 기본적으로 div 부분에서 지금 다 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면 안 되겠죠.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면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봤던 이 헤더 그죠? 헤더하고 그리고 컨텐츠 그리고 사이드바 푸터 이것들 지금 픽셀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으로 나타낼 뭡니까? 퍼센테이지로 이제 몇 프로로 우리가 나타내 줘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서 우리가 960 픽셀도 이거를 100%로 가져가도 되지만 조금 여백을 주기 위해서 96%를 줬다라는 거죠. 96%를 주면 이제 헤더 부분은 이놈의 어디 갔습니까? 요놈의 자식이 되죠. 헤더가 상위 요소가 자식이 되기 때문에 요거하고 동일해지려 그러면 얘는
100%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0%.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50이 돼도 그 50과 동일하게 가져가려고 그러면 밑에는 헤더는 100%가 되어야 되죠. 상대적으로.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왜 100%가 아니라 이 그 요소의 컨텐츠 너비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우리가 넣으면 되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각 요소의 너비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 헤더는 동일하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위드스 상위 선택자 상위 요소가 96% 이지만 이거를 96%와 동일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96%이지만 96%와 96%와 동일하게 하게 가져가고 싶다면 100%로 해야 된다는 거죠. 100%로 설정을 해야 된다. 100%로 설정을 해야 한다. 설정해야 함. 맞죠? 요 좀 이따 테스트 해보죠. 100%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자 라인 하이츠는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헤더에 뭐 백그라운드 컬러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그대로 놔두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게 이제 이 너비를 구할 때 우리가 공식이 있었어요. 그죠? 너비를 요거 100%를 넣으면 이거는 위에 거하고 동일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데 100%로 그대로 가면 되는데 그죠? 근데 얘에 대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 우리가 여기서 공식이 뭐였죠? 우리가 그 웹 요소의 각 요소의 너비 값을 구하는 공식. 자, 각 요소의 너비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게 바로 그쵸. 요소의 너비. 그죠? 그리고 나누기 거기다가 우리가 컨텐츠 그죠? 컨텐츠 전체를 아우르는 그죠? 감싸는 요소의 너비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되면 무조건 소수점 자리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곱하기 100을 해줘라 이 뜻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공식 중요함 그죠? 이렇게 우리가 적어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H1 태그에 있는 우리 헤더라든지 이 부분을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헤더 부분은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가면 되죠. 그죠? 얘가 960 픽셀이니까 그러면 헤더 텍스트는 보니까 40 픽셀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요소의 너비가 40 픽셀이니까 40 나누기 960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100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는 헤더는 텍스트니까요. 그냥 놔두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폰트 사이즈를 그냥 32로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냥 가져가도록 하고요. 헤더니까. 그리고 나서 얘는 그대로 헤더 텍스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화이트 센터 이렇게 그대로 주면 되네요. 그러면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어줘야 되겠다. 그죠? 나머지 요 위에 것들은 우리가 텍스트 부분이 들어가는 거고 그냥 요소 부분은 맞기는 맞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놔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는 600픽셀이래요. 그러면 이거 우리 계산하면 그때 계산을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자, 이것도 역시
600 그죠? 600 나누기 960 곱하기 100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 결과가 얼마가 나온다? 그쵸? 62.5 얼마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62.5를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위드스를 여기서 62.5%로 주고요. 그 다음에 하이츠는 그대로 놔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패딩 값도 계산을 해봤죠. 그죠? 0.015625 뭐 이래 나왔잖아요. 우리가 전 시간에. 그죠? 그래서 0점이 아니죠. 1.5625 해서 보통 소수점 자리는 많게는 4자리까지 작성하고 통상 한 3자리 정도까지 하니까 소수점은 3자리나 4자리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 요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라이트 사이드 바도 이제 계산에 의거해서 우리가 만들면 된다. 그죠? 라이트 사이드 바는 당연히 패딩 같은 거 다 제외하고 하다가 계산을 해보면 얘는 31.25%가 위드스로 잡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패딩 역시 얘는 1.5625가 되겠죠. 15픽셀이니까 1.5625% 이렇게 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푸터는 똑같죠. 그죠? 푸터는 똑같기 때문에 위드스를 우리가 100%로 줘야 되겠죠. 자, 위드스를 자 100%로 이렇게 똑같이 지정을 해야 되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실행을 시켜봅니다. 실행을 시켜보면 자,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뭐가 또 빠졌나요?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아유, 죄송합니다. 본문에서 뭐가 빠졌나요? 뭐 빠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라인하이츠가 하이츠 그리고 5625 여기 제가 픽셀로 줬군요. 퍼센트가 아니고 그죠? 퍼센트 이렇게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다 맞겠죠. 한번 봅니다. 자, 보니까 요걸 이제 하니까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줄였어. 이렇게 줄였는데도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를 쭉 줄여봐도 이 브라우저 크기, 지금은 현재 브라우저 크기가 100%고 그리고 이거를 감싸고 있는 div 영역이 지금 96%죠. 96%이기 때문에 사이드로 2%씩 먹고 있다라는 거죠.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96%가 돼서 그거를 100%로 누가 이 헤더 부분이 100%를 이렇게 먹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여기는 이 크기에 요놈들은 이 헤더라는 이 부분에 헤더 부분하고 그리고 이 여기에 있는 뭡니까 div 영역에 이제 여기에 코드를 보시면 div 영역에 전부 다 자식태 상위 요소가 아니고 하위 요소가 되죠. 그죠? 그래서 하위 요소에서 이렇게 이 96% 즉 100%의 기준이 되는 96%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여기에다가 96%를 한번 줘봐요. 그죠? 그러면 헤더가 96%로 바뀌었죠. 그러면 그래도 얘하고 동일하죠. 그죠? 동일하니까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자 어때요? 이래 하니까
얘들 지금 이 헤더 그리고 이 뭐죠? 섹션 태그하고 사이드바 그리고 푸터 이것들은 전부 다 지금 형제 요소예요. 그죠? 형제 같이 인접해 있는 형제 요소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100%로 우리가 줬잖아요. 그죠? 100%로 줬기 때문에 이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은 이 브라우저의 너비에 이것 중에서 div 영역이 이제 100% 우리가 이렇게 96% 중에서 얘는 또다시 96%에서 또다시 96%를 준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100%로 주면 된다라는 거죠. 100% 맞죠? 예. 이렇게 주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변 그리드로 바꿔 보면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96%로 래퍼 이 div 부분을 묶은 것을 96%로 너비 값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너비 값들을 계산에 의거해서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바꿔주면서, 그죠? 바꿔주면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본 결과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이제 그거를 이제 써야 되겠죠. 자, 이제 메타를 한번 써보도록 합니다. 메타는 항상 타이틀 밑에 써도 되고, 메타라는 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같이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name 해서 여기에다가 뷰포트 이렇게, 뷰포트는 자동 완성이 안 됩니다. 알겠죠? 뷰포트를 주고, 뷰포트를 주고, 그 다음에 컨텐츠 부분에다가 자, width 너비 값을 디바이스 어떠한 곳이 지금 여기서는 확인할 수는 없죠. 이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디바이스 해서 width 해서 자, 그 다음에 initial 그죠? initial 해서 스케일이 있었죠. 그죠? 스케일 속성을 1로 이렇게 설정하면 우리가 기기에 맞게끔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보면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나왔을 때 F12번을 눌러 가지고 자, 요거 한번 눌러 볼게요. 하니까 자, 갤럭시 S5에서 하니까 자, 어때요? 여기서 지금 이거 150%로 제가 해놔서 그랬네. 100%로 해보면 요렇게 표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태블릿이 아이패드죠. 그죠? 아이패드는 이렇게 표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가 만약에 EX01에서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얘는 자, F12번을 눌러보고 그리고 역시 이거를 눌러봤을 때 자, 아이패드는 이렇게 나오더라. 근데 72%로 돼 있어요. 이걸 내가 100%로 바꿔보죠. 바꾸고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갤럭시 S5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100%로 했어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옆으로도 한번 돌려보고 잘리잖아요. 그죠? 잘리고 그리고 뭐 다른 갤럭시 폴드 이런 데도 가면 점점 글자가 작아진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가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가변 요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걸로써 봤을 때 자, 72%가 아니라 이거를 100%로 하고 그리고 100%에서 다 나오니까 150%로 했어요. 그죠? 하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우리가
한 더 여기에서는 P2 윈도우 해서 윈도우에 적합한 게 72%다. 그럼 이걸로 우리가 저장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돼.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죠. 50% 하면 이만큼 줄어들고 맞습니까? 그래서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에 비해서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하고 지금은 차이점을 크게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게 같이 안 되지 싶은데. 자, 요렇게 해서. 자, 여기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이고, 이건 고정, 제가 이름을 똑같이 해놨군요. 자,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제가, 잠깐만요. 이름을, 타이틀, 가변. 그죠? 그리고 여기도 고정. 이게 지금 가변 그리드. 근데 고정, 여기에서 글자를 제가 안 바꿨나 봅니다. 자, 가변 고정 맞고, 여기서는 가변이죠. 그죠? 가변.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 이거와, 어디 갔노? 어디 갔죠? 두 개가 있었는데, 그죠? 가변. 이것도 가변이고, 지금 EX, 이거는, 잠깐만, 요거 닫아가지고, 자, EX01로 할게요. 01,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일단은, 차이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얘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미 잘 알고 있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F12번을 눌렀을 때, 여기도 F12번을 눌렀을 때, 여기서 이제 이거를 눌러보면, 자, 아이패드는 이렇게 100%로 지금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그죠? 100%로 이렇게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그죠? 그런데 이 여기에서 아이패드를 해서 100%로 하니까 똑같죠? 똑같은데 지금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글자 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본문입니다.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 해서 여기에 보면 글자 크기가 좀 틀리죠? 작죠? 그죠? 예, 이렇게 좀 내리고 동일하게 크기로 가져가기 위해서 한 이 정도로 하면 동일하죠. 그죠? 크기가. 자, 요렇게 하면 글자가 지금 틀리고 나타나는 자체가 지금 틀리죠. 같은 100%인데. 그죠? 그럼 여기서 아까 전에 얘를 75%로 하면 더 작아지고 얘는 75%로 했어요. 아마 그래도 또 글씨 차이가 이렇게 나죠. 그죠? 맞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가변 요소들이 이제 작게 보이는 것들을 적게 보이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EM이라든지 REM 단위로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글자 부분하고 이렇게 틀린 게 나오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하, 여기 그래도 자, 요거는 또 갤럭시 S5로 가면 이렇게 나오고 아예 글자가 안 보이죠. 이거는 갤럭시 S5로 가면 어때요? 100% 했는데 이거는 잘 보여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안 보이죠, 잘. 그죠? 이게 바로 우리가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하고 가변 그리드 레이아웃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형 웹을 할 때는 항상 고정 그리드 레이아웃을 이 픽셀 단위를 쓰지 않고 퍼센트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넣어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강의가 좀 길었는데요. 이 두 개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가변 요소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